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의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업종 광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메타 반려동물 업종에 대한 광고 운영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반려동물 업종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반려동물 업종을 전문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려동물 식품, 하네스, 러그 이런 것까지 합쳐서 총 11개 업체 이제 진행을 했었거나 진행 중인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토대로 이 반려동물 시장 중에서도 매체에서 좀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고객의 반응이 있는지 이런 것들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업종의 광고 매체에서의 특징. 일단은 제가 반려동물 업종을 처음 한 게 3년 전에 처음 이제 반려동물 업체를 진행을 했었고 그때 대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를 비교해 보면 전체 광고 분위기가 프리미엄형으로 계속 가격 상승. 이게 일단은 제일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육아용품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프리미엄 형태로 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광고 경쟁도나 그 광고 노출 단가, CPC 등도 비싸지고 있는데 제품 자체에 대한 가격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일단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예전에는 광고 관련 그 소구점을 확인을 했을 때 가족 단위에서 반려견을 키운다든지 아니면은 아이를 위해 반려견을 키운다든지 그랬을 때 이 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소구가 강했었는데 요즘은 단독 가구 형태에서의 소구가 굉장히 잘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독 가구 형태 관련된 소구가 굉장히 CTR로 표현을 드릴게요. CTR이 높은 광고 자체에 대한 반응도는 이렇게 단독가구 형태가 되게 좋았고 특히 예전에 영양제라던가 사료 같은 거는 크게 이런 부분이 달라지진 않았는데 그 애견 매트, 애견 러그 아니면은 애견 관련된 홈데코 쪽도 그렇고 좀 단독 가구이실 때 이거를 사용했을 때 어떤 이점과 혜택이 있고 어떤 디자인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했을 때 이 광고 자체에 대한 CTR이 좀 굉장히 높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굉장히 그 재구매 텀 자체가 그래도 짧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사료나 영양제는 좀 다른 문제겠지만 펫백도 그렇고 하네스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가 형태일 수도 있는 이런 애견 관련된 제품들이 굉장히 재구매 텀이 굉장히 좀 짧아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한 20만 원대 정도의 펫백 그리고 한 2, 30만 원대 러그 당연히 이제 러그이기 때문에 이 크기가 커질수록 좀 더 비싸지긴 하는데 이런 류의 제품들이 사실 한 번 러그를 깔아놓고 자주자주 바꿔준다거나 이럴 경우도 굉장히 낮고 펫백 자체도 이 계절이나 아니면은 이 개가 털갈이를 할 때 이럴 때에 따라서 생활방수 제품 아니면 메시 제품 이런 식으로 한 두세 개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리텐션이 일어나는 고객들의 상품 구매 성향을 보니까 그냥 이번 달에 샀는데 한 3, 4개월 있다가 다른 색상도 구매한 분들도 있고 러그도 똑같은 크기로 이거를 사셨는데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재질의 좀 디자인만 다른 제품 똑같은 크기도 사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고가고 그다음에 자주 바꿀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은 제품들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구매가 일어난다 라고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가 그리고 자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의 재구매 텀이 굉장히 짧아짐. 그래서 제가 이제 일상용품 판매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휴지 12롤 이런 거 구매하시면은 단독 가구분들은 보통 3개월에서 1년 6개월도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평일에는 보통 이제 직장에 나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주말에도 좀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휴지보다도
물론 이제 좀 롤이 많긴 하지만 휴지보다도 제공의 텀이 조금 짧아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 매체에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와 홈페이지 안에서 아니면 3자 데이터 툴로 봤을 때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이런 특징이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추가로 타겟팅 관련해서 뭐 메타나 구글도 잠깐 껴볼게요. 타겟팅 올 세그먼트 확인 시 포함되는 유저 수가 굉장히 많아짐. 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시장이 커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다른 마케터 분들이 어떻게 시장 조사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협상력 같은 거 보기 위해 파이브포스 확인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들 기본적으로 하시는 뭐 이런 것들 STP 다 확인을 해보면 진짜 그 반려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그냥 눈에 띄게 보여요. 그렇게 자세하게 시장에 대해 조사하지 않아도 시장의 파이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광고 매체는 전체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반려동물 업종에서 어떤 식으로 광고를 운영하면 좋을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전 시간에 캠페인 유형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청사항이 많았어요. 캠페인 유형 하나 말씀 주시고 쭉 설명해 주시는 게 편하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캠페인 유형 중에 필수로 진행해야 되는 판매 캠페인. 자, 판매 캠페인에서는 좀 일반적인 이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군들과는 좀 다르게 광고가 흘러갑니다. 자, 판매 캠페인에서 보통 이 성과 목표 자체를 보통 값으로 많이 잡으시죠. 그러기는 한데 이게 뭐 맞긴 맞아요. 여기서 제가 뭐 머신러닝이 활성화되기 위해 역번호로 가야 된다 이런 뻔한 얘기가 아니라 이 구매로 잡으셨을 때 어찌됐든 이 구매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머신러닝이 돌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장바구니나 결제 시작을 추가한 유저한테는 이 머신러닝이 돌아가긴 돌아가요. 예전에 지금은 사라졌는데 작년에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 성과 목표를 일단 이 광고 세트에 대한 메인 목표는 구매로 잡는데 그 다음에 뭐 결제 시작, 장바구니, 콘텐츠 조회 이렇게 순차적으로 잡을 수 있는 탭이 있었어요, 메타에. 근데 그게 없어진 이유가 머신러닝이 자동으로 어느 정도 추적을 해주기 때문에 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펄세스를 구매를 잡았을 때 결제 시작과 장바구니 추구만 하고 구매를 안 한 유저들도 어느 정도 머신러닝을 돌려준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광고 세트에 대한 1차 성과 목표를 구매로 잡느냐 결제 시작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방향이 조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자, 제가 이 광고 자체가 좀 프리미엄으로 변하고 있고 제품의 단가가 상승되고 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재구매 텀이 굉장히 짧아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 목표를 구매로 하는 광고와 성과 목표를 장바구니 추가로 하는 광고를 동시 운영. 자, 개인적인 인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진행하셨을 때 좀 자기 장식 때문에 CPM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싶으시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ASC를 이용하셔도 되고. 하지만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 광고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1번 성과 목표는 구매입니다. 그러면 이 머신러닝이 1번 성과 목표인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겠죠. 근데 장바구니를 추가했어요. 장바구니 추가했지만 구매를 한 사람들은 제외를 해야겠죠, 당연히. 여기 적어둘게요. 구매 유저 맞춤 타깃으로 제외. 네. 이건 뭐 필수니까 안 적었는데, 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 장바구니를 추가했지만 구매하지 않는 유저들에게 광고가 계속 노출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제가 이 15만원짜리 펫백을 샀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겨울 생활 방수 느낌이 강한 제품이에요. 그러다가 한 두세 달쯤 있다가 내가 다른 브랜드들 거 장바구니 추가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봄 관련된 신제품이 나온다거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뭔가 광고 타겟팅이 돼요. 아니면 뭐 지난 겨울 동안 어떤 유형의 제품을 쓰셨을까요? 봄을 맞이해서 뭐 작년 거를 좀 이렇게 프로모션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출시한 봄 관련된 이제 제품을
뭐 프리오더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의 광고를 띄우면 이 그 구매만을 위한 유저에게는 상대적으로 노출될 확률이 적죠. 왜냐면 지금 예산이 엄청 넉넉한 광고 계정이 아니면 CPM이 조금 높은 편이라 이 타겟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바구니 추가를 성과 목표로 하는 광고를 따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주로 고객들의 양상이 장바구니 여러 개를 추가해 놓거나 뭐 찜을 해 놓거나 아니면 따로 뭐 북마크를 해 놓다거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 캠페인 진행하실 때 이렇게 성과 목표를 일단 구매로 하는 이 광고 세트 메인으로 운영하시고, 장바구니 추가로 하는 광고 세트 서브로 운영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위에 괄호 부분에 맞춤 타겟 얘기 나왔으니까 맞춤 타겟 가볼게요. 자, 맞춤 타겟에 보통 이제 구매한 사람들이 재구매 텀이 짧기 때문에 이 180일 기준으로 구매한 유저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한 번 구매했다가 재구매를 6개월 이후에 하는 사람이 6개월 이내에 하는 사람보다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은 고단가 제품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를 올리는 것도 목적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재구매 텀이 짧아진 것을 고려하여 180일 구매 제외가 아닌 한 30에서 60일 구매 제외로 걸어놓고, 여기서 지금 위에 이 구매를 성과 목표로 하는 광고 세트와 장바구니를 성과 목표로 하는 광고 세트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위 두 광고 세트가 성과 목표가 다르고 편성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각 데이터에 맞는 이 맞춤 타겟 기간을 이 브랜드 그리고 이 제품에 맞게 찾아서 걸어놓는 게 이제 좋습니다. 찾아서 설정. 네, 이게 좀 두루뭉술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펫백을 파는데 카테고리가 한 10개 정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굉장히 프리미엄형의 카테고리는 한 2개 정도예요. 제품이 한 3, 4개 있고 거기에 그 제품 가격대가 한 3, 40만 원대, 뭐 패키지 전체를 사면은 뭐 한 50만 원대예요. 그리고 좀 저가형이 있어요. 저가형은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사이쯤. 그런다고 했을 때 이 브랜드 안에서도 제품 단가 차이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품이 어느 정도의 재구매 텀을 가지는지는 이 내부 데이터를 확인해야 알 수 있지만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광고하느냐에 따라서 이 각 광고 세트에 편성된 예산이 달라지겠죠. 당연하게도. 그래서 이렇게 재구매 텀을 한 30에서 60일 사이로 보고 그 맞춤 타겟 중에 구매 제외를 30에서 60일로 걸어놔요. 그 다음에, 왜냐면 보통 한 달에 하나씩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놓고 그 다음에 내 브랜드와 제품에 맞는 맞춤 타겟 기간을 확인해서 이렇게 나눠서 걸어놓는 겁니다. 왜냐면 구매 성과 목표 광고 세트와 장바구니 성과 목표 광고 세트가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맞춤 타겟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유사 타겟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대한 이 콘텐츠 뷰 10% 이렇게 걸어놔요. 왜냐면 워낙 그 장바구니 추가하고 구매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콘텐츠를 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제품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장바구니 추가나 구매를 안 하고 이탈된 유저들은 타사를 충분히 경험을 했고 타사 대비해서 이 제품이 메리트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나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스크롤 뎁스 확인해 보면은 굉장히 깊은 깊이까지 많은 분들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봤다는 것 자체로 우리 브랜드를 인지했다 생각을 하고 걸어놓은 다음에, 그럼 이분들이 이 제품의 뭐 기능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색상, 뭐 그 가격 아니면 프로모션 내용 이런 것 때문에 이탈이 됐겠죠.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매된 장바구니 목표로 리타겟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소재의 무드 자체는 일반적인 이 제품에 대한 설명만 있으면 안 되겠죠. 타사 대비해서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주요속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려면 타사에 대한 충분한 시장 소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격적인 것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든지 뭐 프리오더 리오더 같은 부분이라거나 뭐 설 프로모션 아니면은 뭐 강아지의 날 이런 프로모션 내용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가격이나 프로모션에 대해서 조금 이거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가격이나 프로모션이 좀 낮은 소재 소구를 보면은 충분히 전환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꼭 최대한 콘텐츠 뷰 10% 180일로 유사 타겟을 걸어놓는 편입니다. 자, 다음은 상세 타겟팅입니다. 상세 타겟 같은 경우는 저는 요즘에는 어드밴티지 많이 활용하긴 하는데 과거에는 그냥 그 강아지 용품, 뭐 사료 또 막 이것저것 정말 많이 있어요. 뭐 강아지 고양이도 있고 앞에 이제 반려동물 껴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류의 상세 타겟팅에 플러스 이제 구매 리테일 이렇게 많이 걸어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걸어보시면 CPM 자체는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CTR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광고 품질이 좀 높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점을 가져가려고 상세 타겟을 좀 많이 걸었었는데 요즘에는 어드밴티지 활용했을 때 뭐 CPM도 적당히 낮고 CTR도 적당히 높고 수익률도 이제 유사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좀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 자체는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좀 어드밴티지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예를 들어 하루에 100만 원을 써요. 그랬을 때 CPM이 굉장히 높아서 뭐 노출은 좀 덜 됐지만 CTR이 높고 로아스가 높은 그런 광고 세트가 있고 똑같이 100만 원을 해냈는데 CPM이 좀 낮고 CTR도 좀 적당히 낮아서 노출은 많이 되는데 뭐 유입 자체는 좀 어느 정도고 그리고 수익률 자체도 좀 적당히 높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뭐 노출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두려면은 인지도 캠페인을 돌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광고 품질이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광고 세트라고 하면 노출 좀 많이 시켜두면 뭐 운 좋게 럭키 전환 한두 개씩 좀 유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어드밴티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드밴티지 활용하는 광고랑 이렇게 좀 상세 타겟팅 디테일하게 걸어놓는 광고 활용해보시면은 이제 비교하셨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가져가고 이렇게 좀 관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판매 캠페인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은 트래픽 캠페인. 저는 트래픽 캠페인을 돌릴 때는 좀 예산을 반려동물에는 많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성과 목표 먼저 말씀드리면 당연히 전환 수적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거고 이랬을 때 일반적인 업종들보다 그 판매 캠페인과의 예산 비율에서 트래픽 캠페인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맨 위에 말씀드린 특징에서 나와요. 전체적인 광고 분위기가 조금 프리미엄형으로 가고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이 제품의 재구매 텀이 좀 짧아지고 있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래픽으로 계속 쏴줘야 돼요. 물론 판매 캠페인에서 이런 식으로 재구매에 대한 이 니즈를 계속해서 리타겟팅 해주기는 하지만 트래픽 캠페인에서 좀 더 많은 도달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트래픽 캠페인을 좀 더 그러니까 당연히 판매 캠페인 예산 비율이 더 높게 근데 이제 일반적인 업종들보다는 트래픽 캠페인이 좀 더 많이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위에 말씀드린 이제 재구매 텀이 짧아졌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니즈 꾸준히 리타겟팅으로 충족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에서는 전 최대한 안 걸고 진행하고 단 노출 지면은 좀 메인 지면만 진행.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메인 지면은 스토리, 릴스, 탐색 탭 여기에 뭐 굳이 추가를 해보자면은 페이스북, 피드 정도? 네. 일단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돌려준다? 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주의. 자, 빈도 보실 때 뭐 어제 아니면 뭐 5일 전 이렇게 보시면 뭐 1.06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만 자, 기간을 뭐 지난달 잡으면 빈도 막 10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도를 하루 뭐 3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지난달이나 지난주 이렇게 보시면 빈도가 막 특히 이제 10 저는 이제 리타겟팅 많이 돌릴 때는 뭐 3, 40도 봤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좀 도달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어쨌든 이게 광고 목표일 수도 있는데, 이 트래픽 캠페인 어떻게 목표를 잡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빈도가 이렇게 또 넓으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는 보통 한 번씩만 보는데, 한 달 동안 이 광고를 10번, 20번씩 본 거예요. 물론 이게 리타게팅 혹은 이제 그 CRM을 할 때는 좋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도달할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지표죠. 그래서 이런 거 빈도 확인하시고 이제 빈도를 최대한 나누게끔 세팅을 수정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재 얘기해 볼게요. 소재는 위에 말씀드린 게 다예요. 이거. 그래서 일단 가져와 볼게요. 네. 이런 식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엄청나게 사용해 봤죠. 특히 영상 같은 경우에는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많으니까, 막 뭐 강아지 뭐 애견 매트 날라고 이런 것도, 강아지 뛰어다니고 슬개골 탈고 관련된 거, 하네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도 막힘 이런 거, 펫백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가 뭐 펫백 안에서 어떻게 자세를 잡고, 뭐 호흡은 어떻게 되고, 뭐 땀이 어떻게, 메쉬 소재 같은 거 사용하는 제품들은 땀이 어떻게 통풍이 되고 이런 것들 해봤는데, 뭐 어떤 소구나 뭐 어떤 영상 내용을 쓰든 비슷비슷한데, 이제 전체적인 소구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은 이거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메인 소구로 잡고 그 안에서 좀 베리에이션하고 또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디벨롭하고 그런 식으로 광고 소재를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반려동물 업종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고, 매체가 일단은 제가 메타 광고 운영 전략이긴 한데 조금 좀 다른 매체 잠깐 말씀드려보면, 자, 구글 피맥스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피맥스 이제 세팅하는 게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 뭐 유튜브 생성돼 있고 뭐 GA4 생성돼 있고 그 머천트 센터 뭐 잘 생성돼 있으면은 한번 소액으로라도 돌려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물론 이 피맥스에서 막 말도 안 되게 하루 예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세팅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게 하루 예산 150만 원 권장 해놓고 충족 안 되면 뭐 노출 제한적 노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반려동물 업종에서 하루에 150만 원, 구글 피맥스에만 150만 원 쓸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뭐 다른 네이버 광고도 하고 CPT 광고도 하고 앱 광고도 하고 메타 광고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 겁먹고 안 하시지는 마시고, 일단은 저는 그래도 하루 10만 원은 돌려야 된다고 판단하는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피맥스도 한번 같이 돌려보시는 것을 한번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 메타 광고든 피맥스 광고든 반려동물 업종에서 광고하시다가 좀 막히시거나 좀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아래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은 컨설팅 상담부터 뭐 마케팅 뭐 제안부터 이제 광고 대행까지 다 진행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메타라는 매체 안에서 다른 업종의 광고 운영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